이 집은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청담동에 들어선 재건축 아파트면서 한강이 영구조망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죠. 보통 이런 집이라면 굳이 손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집의 시작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집이었지만 가족의 삶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다시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으로 시작하여 대대적인 구조 변경으로 지금 보시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모노의 박준상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분명 구축에 비해 마감도 좋아졌고 설비나 시스템도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보면 불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인 아파트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보다 타입과 공급 효율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족마다 생활은 전혀 다르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밀도도 다릅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이엔드 신축이었지만 세 가족의 하루를 담기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와 가족에 맞는 집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집은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팬트리는 애매한 위치에 다이닝 테이블을 두고 가족분들이 도란도란 식사하기엔 구조가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입 동선까지 확보했던 비대한 팬트리 공간과 더불어 기존 냉장고장은 이동 동선과 겹쳤고 옹색해 보일 만큼 애매한 크기의 아일랜드가 오히려 주방에 뭘 해도 어수선하게 만드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 구조를 전부 다시 짜다시피 했는데 우선 팬트리 앞 동선 부분을 식탁 쪽으로 환원시켰고 팬트리 장보다 튀어나와 있던 내력벽을 살짝 아치 형태로 끌어내면서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자연스러운 경계를 의도했습니다. 동선을 하나 줄였을 뿐인데 아일랜드는 1m가량 길어졌고 주방의 스케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주거 공간에서 아일랜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집에서도 특히 더 그랬는데 가족분들을 비롯해서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에도 집의 인상을 결정짓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가족분들은 주방을 일하면서 머무는 곳으로 동시에 쓰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기존처럼 작은 아일랜드로는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과 길이를 키운 아일랜드는 조리대와 식탁의 연장이자 집 안에서 가장 많은 대화가 오가는 장소가 되길 바랬습니다. 아일랜드를 파타고니아 세라믹으로 마감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매번 조심해야 하는 오브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익숙해지고 사용감이 쌓이면 그것대로 멋이 유지되는 소재이길 바랬습니다. 특히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미팅 초기에 주방에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아일랜드 마감을 파타고니아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패턴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광석 내지는 광물의 원석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의 포인트로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기존의 이동 동선에 있어 분리했던 냉장고장은 원래 개수대가 있던 창가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주방의 볼륨감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 제 뒤로 이동한 냉장고는 주방의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기능적으로 가사 동선을 줄여 많이 선호하시는 배치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아내 고객님께서 자연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외기와 맞닿아 있는 주방창을 살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평소에는 닫아두지만 필요할 때 열 수 있는 블룸 레베고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자연환기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닫고 열리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커피 머신이나 밥솥 같은 소형 가전류를 올려두고 쓰면서 게스트들이 왔을 때는 닫아서 깔끔한 주방의 인상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고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주방의 또 하나의 변화는 다이닝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인데 물론 팬트리가 있으면 각종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모여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의 기능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집에서 주방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다이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현 시점에 주거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한켠에 보이는 그 불필요한 팬트리를 좀 덜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일랜드 앞에 6인 이상이 앉아도 여유로운 다이닝 공간이 확보됐고 거실, 다이닝, 주방이 한 번에 읽히는 LDK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거실은 드라마틱한 구조 변경이 개입되었는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기둥은 알파룸 안에 있던 기둥이었습니다. 부부와 따님 세 분이 거주하는 집이면서 가족분들의 대부분 시간이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용부의 볼륨을 키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필요한 알파룸을 철거해 그만큼 거실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선택 하나로 거실의 체감 면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둥은 그대로 두되 젤 타일로 마감해 기둥이 시선을 가리는 불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시선을 이끄는 하나의 오브제로 재해석했습니다. 없애지 못하는 요소를 숨기기보다 공간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용부 벽면은 도장 마감으로 텍스처가 살아있는 느낌을 주었고, 알파룸을 확장한 거실벽은 스펙트럼 페이퍼백 월 시스템 선반으로 감각적인 오픈형 서재처럼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요트나 크루즈같이 고급 선박 내부 마감재로 주로 쓰이던 버루드 무늬목을 활용한 수납장을 짜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오크톤 무늬목에 비해 눈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만졌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파룸 벽체와 그 옆에 창문 틀의 폭이 약 300mm 정도 되는데, 폭이 더 넓게 되면 튀어나온다는 점을 감안해서 창틀 폭에 맞춰 뎁스를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커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 커튼은 분절할 수가 없어 안쪽까지 쭉 들어오지만 패널 커튼은 600폭으로 각각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청담루엘은 일반적인 창문이 아니라 마치 창문 자체가 그림처럼 보이는 픽처 프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조건의 집이라면 커튼의 폭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패널 커튼을 추천드립니다. 제 앞에 있는 가구들은 한국적 미를 잘 살려낸 이스턴 에디션 가구를 셀렉하셨는데요. 특유의 차분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질감이 청담 르엘이라는 고급 주거단지의 단정한 무드를 더 살려주는 듯 합니다. 분명 이 집은 40평대이지만 체감상 60평대처럼 느껴집니다. 현관과 복도 덕분인데요. 기존에는 현관폭이 너무 좁아 답답하게 느껴졌고, 여기서 따님방 벽체를 안쪽으로 셋백해서 복도폭을 350 정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단순 숫자로 보면 크진 않지만 체감은 전혀 다른데요. 복도를 넓힌 이유는 시야가 집 안쪽까지 열리도록 의도한 건데, 이런 디자인적인 선택 하나로 집 전체가 훨씬 깊어 보이게 되죠. 현관에는 벤치를 두었는데요.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으면서 착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하지 않으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이 집의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분은 집에서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입니다. 모니터를 4대 동시에 사용하실 만큼 넓은 데스크를 필요로 하셨고, 그래서 시중 가구가 아닌 제작 가구로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해 줬습니다. 기역자 코너형 구조로 배치해서 시야와 동선을 정리했고, 업무 중에도 집의 흐름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위치를 복도 가까운 곳에 잡았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공간이 너무 고립되거나 반대로 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설계 포인트였습니다. 현관과 복도에서 집이 더 깊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 안방까지 복도를 연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의 구조 변경에서 가장 큰 효과를 만든 부분은 바로 안방 침실입니다. 기존에는 안방 드레스룸 욕실이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얽혀 있었는데, 거실에서 문을 닫으면 벽처럼 느껴져서 공용부가 협소해 보이는 단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문 너머로 안방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컸었죠. 우리는 안방 출입문을 복도에 끝까지 밀어 넣어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을 하나로 묶는 대신에 침실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줬습니다. 집도 넓어 보이고 거실에서 안방 침실이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안방은 훨씬 깊어 보이고 안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부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침실에서 잠만 주무시고 나머지는 공용부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라 침실은 오로지 수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요소는 모두 덜어줬습니다. 이 집의 욕실 두 공간 모두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안방 욕실은 허리춤 정도인 바닥에서 900mm까지 블랙 계열 타일로 시크하지만 동시에 세련된 분위기를 냈고, 그 위로는 트라버틴 타일로 마감해 지중해 호텔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탑볼 세면대에 시트리 수전을 적용해 유럽에서 경험해 보셨을 사용감을 구현해 줬습니다. 이어서 거실 욕실은 트레버틴 계열 타일로 바닥과 벽을 맞추고 여기에 짙은 그린 컬러의 매립형 세면대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젠다이 역시 동일한 자재로 마감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두 욕실 모두 세면과 샤워 공간을 가벽으로 분리해서 유지 관리에도 편하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해 봤고, 가족분들이 샤워하실 때 가끔 앉아서 하시는 걸 선호하신다고 해서 샤워 수전 밑에 기대 앉아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벤치를 마련해 실제 사용성을 고려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잘 지어진 고급 신축 아파트를 다시 뜯어 고쳐야 했을까요? 집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양함을 기존의 획일적인 구조가 따라오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가족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죠. 좋은 집인 건 맞는데 왜 우리한테는 어딘가 맞지 않지? 이 집은 그 간극을 풀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란 마치 옷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옷이 좋은 게 아니라 입기 편하고 나의 개성을 잘 살려주는 그런 옷처럼 말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편안하고 나에게 딱 맞는 집. 디자인 스튜디오 모노는 그 이유를 공간으로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집은 그 관점으로 완성된 하나의 결과이자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